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 김현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빌트록스 렌즈 3종 공동구매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빌트록스 렌즈들을 작년부터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빌트록스라는 브랜드 자체를 그렇게 막 신뢰하거나 이거를 막 써본 경험이 많거나 그러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왜냐면 저도 빌트록스는 뭔가 약간 싼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 약간 요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갑자기 고급형 렌즈들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 써본 게 75mm 이제 크롭 렌즈인데, 얘네 이거 갑자기 이렇게 고급형 렌즈를 내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써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특히 빌트록스 16mm f1.8 렌즈는 약간 전략형으로, 야 요거는 별 찍는 사람들한테 먹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근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랩이랑 이렇게 프로 라인업의 렌즈들을 출시하고 있는데, 진짜 근시간 근래에 들어서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브랜드가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발전의 폭은 요즘 원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써보면서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이걸 추천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빌트록스가 한국에서 이제 KPP가 수입을 하는데, 이 처음에 수입할 때 이제 사전 예약으로 받아서 판매를 하는데, 이때 10% 할인을 해주거든요, KPP에서.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정보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구입을 안 한다는 거죠. 뭘 믿고 사냐 이거예요. 저도 사실은 안 써본 렌즈를 가격만 좋다고 추천할 수는 없으니까 톡방이나 이런데 사전 예약하네요는 알려드리지만 추천을 강하게 할 수는 없었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세 가지 렌즈를 꽤 이제 사용을 해봤어요. 135는 상당히 지금 작년 가을부터 계속해서 써왔던 렌즈 중에 하나이고, 35mm는 지금 한 달 반 정도 써본 것 같아요. 한 달 반 정도, 아니다, 거의 2달? 85mm가 이제 한 달 정도 써본 렌즈인데 상당히 괜찮은 느낌이어서 이렇게 공동구매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빌트록스의 고급 렌즈 3가지만 이번에 공동구매를 한번 추진해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써봐야 사람들이 아는데, 사실 그걸 모험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도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사전 예약했을 때에 이제 10% 할인을 다시금 적용해서 공동구매 가격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근데 85mm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사전 예약 기간이에요. 그러면 공동구매하는 거랑 사전 예약 10% 하는 거는 동일한데 왜 공동구매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85mm 같은 경우는 KPP에서 이렇게 HNI 필터를 별도로 추가 증정해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KPP 가서 사전 예약 구매하시면 10% 할인, 화살랑 공구 링크로 가서 구입하시면 10% 할인 플러스 필터까지 적용이 되는 점 감안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빌트록스의 렌즈 라인업이 있는데 랩이 있고 프로 라인업이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생소하니까, 처음 보는 거니까. 그래서 35mm와 135mm는 랩 라인업이고 85mm는 프로 라인업인데, 그 차이를 간단하게 비교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아무래도 제 유튜브 소니 유저분들이 많이 보실 거니까 이제 G마스터랑 G라고 생각하시면, 램 라인업은 소니의 약간 G마스터급이고 프로는 G급이다. 그래서 빌트록스에서 최상급 라인업으로 랩 시리즈를 만들고 일반 고급 라인업으로 프로 시리즈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35mm, 135mm는 램 라인업이고 프로는 85mm입니다. 근데 이거 이전에 16mm 렌즈가 있었거든요. 16mm f1.8. 근데 얘는 랩도 아니고 프로도 아니야. 이거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랩이랑 프로가 나오기 전에 약간 소니에서도
사이즈 렌즈 했었던 것처럼 고급 라인업의 면모를 갖추고 있지만 랩이나 프로까지는 아닌 거. 약간 그래서 당시에는 나름 고급이었어요. 하지만 16mm 1.8 렌즈가 랩이나 프로는 확실히 아니다. 하지만 랩 라인업에 있는 전자식 디스플레이랑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는 있다라는 거. 근데 차이가 나는 부분은 모터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랩이랑 프로 라인업에는 이 빌트록스의 강점인 VCM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는 경량의 고급형의 렌즈들이 들어간다. 그래서 최상급 라인업에 1.2, 1.8의 밝은 조리개의 LCD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 게 랩. 그리고 모터는 VCM 모터. 그 다음에 프로는 조금 실용과 고성능의 밸런스를 맞춘, 그래서 조금 얘는 이제 디스플레이 빼고 모터는 VCM이긴 한데 랩은 쿼드, 프로는 듀얼입니다. 그래서 랩이랑 프로 둘 다 고성능 라인업이다.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는 35mm, 85mm, 145mm. 근데 이게 아무리 렌즈가 고급 라인업이어도 내가 쓸 만한 렌즈여야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걸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35mm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인물 촬영을 하는데 주변이 좀 나와야 되는 인물 촬영. 아무래도 85mm 1.4가 가장 보편적으로 인기 있는 렌즈일 거는 맞아요. 인물이 돋보이면서 뭐 이게 부담 없는 거리에서 촬영할 수 있으니까. 근데 35mm는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왜냐면 가까이서 찍어야 돼요. 35mm를 85mm처럼 찍으면 너무 멀어요. 그래서 얘들 35mm는 전신용이 아니라 좀 가까이서 찍는. 그래서 가족, 뭐 여자친구, 와이프, 아이 이렇게 가까이서 손이 닿는 거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찍히는 인물이 내가 손을 좀 뻗으면 손이 닿을 만한 거리에 있을 때 35mm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풍경이 좀 나오면서 얕은 심도의 표현을 하고 싶다면 35mm f 1.2. 135는 완전 인물에 초집중한 사진. 나는 인물만 찍을 거야. 이게 135인 거죠. 그래서 새 렌즈 모두 인물 촬영 렌즈이지만 주변이 많이 나오는 것들은 35mm. 그래서 여행 같은 거 갔을 때 풍경도 나오면서 인물이 돋보이는 사진이 35mm. 인물 중점인데 조금 너무 멀지 않은 거리에서 찍는 게 85mm. 인물에 올인한, 완전히 거의 지우개처럼 밀어버리는 대포 같은 느낌을 주는 게 135mm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35mm부터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스펙적인 부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이 35mm 같은 경우는 1.2 렌즈, 이게 시그마의 베리빅 라인업으로 35mm f1.2 렌즈가 있었고요. 또 소니에서는 35mm 1.4 G마스터라고 하는 굉장히 또 매력적인 렌즈가 있죠. 이거의 이제 스펙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시그마의 35mm 1.2 베리빅 렌즈는 1.2라는 큰 강점이 있지만 얘가 모터가 이제 링타입 초음파 모터예요. 이거 소니 기준으로 따지면 85mm 1.4 G마스터 1세대에 들어가 있는, 아무래도 회전형 SLR 때 사용하던 모터가 들어가 있는 게 베리빅 렌즈이고요. 얘가 또 화질 중점이나 이런 거 하다 보니까 크고 무겁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시그마의 35mm 1.2와 소니의 35mm 1.4 G마스터를 봤을 때 소니의 35mm 1.4 G마스터가 가벼운데 거의 무게가 반토막인데 얘가 1.4이긴 하지만 반토막이고 작고 가벼워서 인기가 많았죠. 근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빌트록스의 35mm 1.2 라인업 렌즈는, 램 라인업 렌즈는 1.2인데 모터가 쿼드 리니어 모터의 플로팅 포커스. 35mm 1.4는 듀얼 리니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35mm 1.4 이걸 50mm로 비교해서 보면은 35mm 1.2는 50mm 1.2 G마스터처럼 쿼드 리니어의 플로팅 포커스인 거고, 35mm 1.4 G마스터는 50mm 1.4 G마스터처럼 듀얼 리니어 모터라는 거죠. 그래서
소니에서 제가 볼 때는 언젠가는 35mm 1.2 G마스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도 이 빌트록스의 35mm 1.2 랩 라인업처럼 쿼드 리니어 모터에 플로팅 포커스 들어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펙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에 빌트록스의 35mm f1.2 렌즈는 시그마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데 모터의 성능은 극상의 모터가 들어가 있다라는 점, 상단에 LCD 정보창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나는 시그마 베리빅은 조금은 부담스러운데 고성능의 렌즈를 필요로 해라고 한다면 빌트록스 35mm f1.2 랩 렌즈도 최상위급 렌즈이기 때문에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이제 1.2가 쓰고 싶으신 분들은 시그마보다는 빌트록스를 더 많이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연식 자체나 이런 걸 봤을 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죠. 소니의 35mm 1.4 G마스터는 역시나 작고 가벼운데 연사까지도 많이 해야 되는 경우에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겠죠. 35mm 1.2 렌즈는 이렇게 주변이 보여지는데 얕은 심도. 그래서 아이들 촬영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매력적인 렌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성인 촬영하거나 뭐 여행 스냅 촬영하거나 할 때 이렇게 인물이 나오는데 주변도 나오는, 아무래도 망원단 렌즈는 주변이 안 나오거든요. 35mm의 강점은 주변이 나온다는 거. 풍경이 나오고 거기에 인물이 같은 심도로 표현이 된다라는 점이 35mm 밝은 단렌즈를 쓰는 이유입니다. 이게 인물 촬영에서 그래서 더욱더 매력적인 거죠. 주변이 보이는가, 주변이 보이지 않는가가 35mm냐 망원의 단렌즈냐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5mm f1.2 이 램 렌즈는요, 보케 표현이 이게 1점인데 빗망울 표현이 상당히 미려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보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빌트록스 35mm f1.2 렌즈도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85mm,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인물 사진은 85mm지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 소니에서는 85mm가 진짜 50mm, 85mm가 날 천국이에요, 천국 진짜. 85mm도 50mm가 진짜 거의 완전 완벽한 천국. 진짜 너무 많은데 85mm도 상당히 많거든요. 1.4만 봐도 5개. 시그마의 1.4, 소니의 1.4 G마스터 2, 삼양의 1.4, 1, 2, 시루이의 오로라. 근데 사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얘네들이 이 소니의 G마스터를 제외하고 다른 1.4 렌즈들이 힘을 받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소니의 85mm 1.8 일반 렌즈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G렌즈 같이 나온 일반 렌즈인데 얘가 리니어 모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그마, 삼양, 시루이 같은 경우는 AF나 이런 부분에서 소니의 85mm 1.8보다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나는 좀 밝은 조리개를 쓰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 이전에 인기가 있었던 게 시그마였어. 그 다음에 삼양도 계속해서 리뉴얼 해가면서 2 렌즈를 내놨고, 시루이도 오로라라는 좀 고급의 렌즈를 출시를 하면서 새롭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스펙적인 부분을 비교해서 봤을 때 아무래도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모터라는 거죠. 소니를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다 스태핑 모터였었는데 빌트록스에서 이렇게 소니 XD 리니어처럼 리니어 모터를 넣었어요. 하이퍼 VCM. 둘 다 소니하고 빌트록스 둘 다 듀얼입니다. 소니 같은 경우는 이제 펑션 버튼이 상단에도 있는 점이 차이점이고요. 크기와 무게나 이런 거를 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빌트록스가 시그마나 삼양, 시루이보다는 좀 더 무거운 편이에요. 왜냐면 모터가 좀 더 좋은 게 들어갔으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해야겠죠. 그래서 나는 완전 초경량의 좀 작은 렌즈를 필요로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삼양이나 시루이가 눈에 들어오실 수 있는데, 나는 좀 성능과 타협하지 않은 화질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터까지도
아무래도 그런 고성능 렌즈를 추구하셨던 분들은 소니를 선택하셨을 건데, 빌트록스가 그런 부분에서 시그마와 삼양과 시르이는 약간 그 보급형의 스펙에 조금 더 가벼운 무게 요런 거를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빌트록스는 나름의 빌트록스의 랩보다는 조금 더 이게 경량화됐지만 다른 것보다 무거우니까, 그러면서도 얘는 고급의 모터를 넣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좀 고민하게 되는 요소인 거죠. 그래서 빌트록스와 소니는 리니어 모터, 나머지는 스테핑 모터. 85mm 1.8이 리니어 모터여가지고 시그마와 삼양과 시르이가 상당히 괜찮은 렌즈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힘을 많이 못 쓰는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모터에서 오는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빌트록스의 85mm 1.4 렌즈로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인물 촬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매력적인 렌즈가 85mm 1.4 렌즈예요. 85mm 1.4 렌즈도 빌트록스의 렌즈도 빗망울의 표현들을 봤을 때 1.4에서 많이 찌그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빌트록스의 85mm 1.4 렌즈도 괜찮은데 라는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저는 복개를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135 아무래도 35mm하고 35mm하고 85보다는 135가 조금은 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135의 스펙적인 부분도 소니, 빌트록스, 삼양, 후지, 시그마까지 넣어서, 시그마 이거는 약간 DSLR 렌즈를 마운트 변환한 렌즈인데, 이걸 제외하고 소니의 135 렌즈는 화질이나 AF를 할 때 거의 소니 렌즈 중에 거의 원탑의 편의 렌즈인데, 삼양이 이 135를 냈죠. 삼양이 2470을 냈을 때는 소니보다 무거워졌지만 135는 소니보다 가벼워졌어요. 스태핑 모터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고, 아무래도 소니는 쿼드리니어 모터의 플로팅 포커스인데 삼양은 스태핑 모터이기 때문에 AF에서 오는 차이가 있겠죠. 시그마 같은 경우는 링타입 초음파 85mm 뷰마스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형태의 링타입 초음파라는 거. 근데 빌트록스의 135는 아무래도 크기나 무게가 무거워진 건 있지만 모터가 하이퍼 VCM 쿼드리니어의 플로팅 포커스라는 거. 상당히 정보 차이. 그래서 조금 커지는 거를, 크고 무거운 걸 감수할 수 있다면 스펙적인 부분에서 빌트록스의 135mm 상당히 좋은 스펙을 갖추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5mm는 약간 전신이나 상반신 할 때 거의 지우개처럼 배경을 지워줘요. 이게 135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예요. 이런 식으로 가로 촬영했을 때 인물 뒤에 차가 있는데 인물이 눈에 확 들어올 정도로 뒤를 밀어버린다. 지우개처럼 밀어버리는. 그래서 인물에 올인한 촬영을 하고 싶다, 대포렌즈의 느낌을 내고 싶은 단렌즈 135mm가 매력적입니다. 135mm는 85나 35mm보다는 복해가 이렇게 찌그러지는 게 조금 더 있는 편이에요. 하지만 심도가 매우 얕기 때문에 이런 복해 표현이나 이런 게 엄청 많이 보이진 않는 거죠. 왜냐면 화각이 좁으니까. 화각이 넓을수록 광원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이제 빗망울이 많이 보여지겠죠. 그래서 35mm, 85mm, 145mm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등록금액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0% 할인 기본적으로 적용되고요. 85mm 같은 경우는 사전 예약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링크에서 구입하시면 추가 필터가 좀 더 제공되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이거 어떻게 참여하는 거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 계실 수 있어서 간단하게 등록금에 참여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일단은 제 영상의 링크에 가셔서 이제 관심이 있는 렌즈를 장바구니에다 넣으신 다음에 주문하기를 먼저 눌러보세요. 쿠폰을 주문하기를 눌러야 입력할 수 있어요. 주문하기를 누르면 주소 적는 거 옆에 이렇게 쿠폰 코드 적는 게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35, 85, 135에 해당하는 쿠폰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요거를 끝난 게 아니라 그러면은 장바구니에 쿠폰 적용이라는 게 나와요. 그
쿠폰 적용에 가셔서 거기서 내가 입력한 코드를 적용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할인이 적용된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입하시면 정식 가격에서 10% 할인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고요. 그 가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5mm는 125만 1,000원, 85mm는 80만 9,000원. 근데 요새 필터가 이게 한 4만원 정도 하니까 그거 빼면은 70만원 중반대. 135 같은 경우는 116만 1,000원. 이 정도의 가격 할인이 적용되고 있다. 근데 빌트록스가 정품 등록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KPP에서 35하고 135가 이 정품 등록 이벤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정품 등록 이벤트 하면은 10만 점 받으면 10만원 받은 거니까 사실 이거 공동구매랑 별 차이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정품 등록 이벤트는 포인트를 10만원 받는 건데 공동구매는 현금을 10만원 이상 깎아주는 거잖아요. 13만 9천원, 12만 9천원 깎아주는 건데 그러면은 4만원, 3만원 차이면 얼마 안 나네? 난 어차피 KPP에서 렌즈 살 건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구매 구입하시는 분들은 정품 등록 이벤트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은 10만 점이 아니라 5만 점을 KPP에서 추가 적립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트록스 공동구매로 구입을 하시면 10% 할인에 35하고 135는 5만 점의 포인트가 추가 적립, 정품 등록을 하시면 그러니까 좀 더 혜택이 있다고 보시겠죠? 85는 정품 등록에 해당되는 품목이 아니어서 새로 출시한 모델이기 때문에 얘는 해당하지 않고 다만 필터를 드린다는 그런 점에 차이점이 있다.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제가 이전에 135 같은 경우는 리뷰를 올렸었죠. 작년에 올렸었는데 35랑 85는 이어서 바로 내일이랑 모레 연달아서 올라갈 예정이에요. 렌즈에 대한 궁금점은 이 영상에서 참고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외형을 보면은 이게 35mm 77mm 필터 구경 가지고 있고요. 전자식 조리개창 있고요. funk션 버튼 1, 2 이게 AFMF 클릭. 그래서 조리개를 클릭으로 할 것인가 무단 조리개로 할 것인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85mm 프로는 전자식 조리개가 없어요. 버튼은 있고요. 클릭도 있고 AFMF도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클릭 기능이 전자식 조리개가 없다. 135 같은 경우는 이 앞에 후드에 고무 부분이 적용되어 있고 AFMF 상단 측면에 버튼이 있고 전자식 조리개 링이 있고 최단 촬영거리 클릭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쿼드리니어 35와 135는 쿼드리니어의 플로팅 포커스, 쿼드리니어의 플로팅 포커스는 소니의 135와 빌트록스의 135가 동일한데 35mm는 소니의 35mm 1.4 G마스터는 듀얼인데 얘는 쿼드여서 플로팅 포커스가 들어가 있다는 점. 얘는 소니의 85mm 1.4 G마스터 2랑 동일하게 듀얼 리니어가 들어가 있다는 점. 그래서 빌트록스의 3종이 다른 렌즈들 타사의 35mm, 85mm, 135와 비교했을 때 소니 유저들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소니 렌즈의 고급 렌즈에 들어가 있는 XD 리니어 같은 이 빌트록스에서 만든 하이퍼 VCM 모터가 하이퍼 VCM이 결국 리니어 모터예요. 이름인 거예요. XD 리니어처럼 하이퍼 붙여가지고 더 좋은 VCM 모터다 이런 뜻인 거죠. 빌트록스가 기술력에
향상이 너무 빠른데 이거 좀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중국에 있는 탐론 엔지니어들이 넘어갔다. 근데 단렌즈는 탐론이 잘 못 만들었던 걸 감안하면 이거는 물증은 없는데 이 정도의 스펙이나 이 정도의 성능은 이거는 소니 쪽 엔지니어들이 넘어간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다라는. 여전히 돈이 여유가 있으면 G마스터 렌즈를 하시면 되고요. 좀 부담이 된다 그러면 빌트록스의 고급형 렌즈들 만듦새가 생각보다 많이 좋아요. 퀄리티가 생각보다 많이 좋아요. 저도 계속해서 쓰고 있고 앞으로도 써갈 예정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공동 구매 때 할인될 때 구매해 보시는 것 추천드리고, 소니용만 제가 이제 이거를 추진했는데 니콘 유저분들이 많이 아쉬워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점은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 전합니다. 세 가지 렌즈 궁금한 점 있으시면 후 영상에서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카설람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